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저한테 DM으로 무슨 박재범 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박재범 님이 원래부터 약간 크리스 브라운이나 이런 싱어 포지션이었지만 박재범님 한 96 라디오 나가가지고 프리스타일 하는 거 봤어요? 매스메틱스에다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김심야님 벌스 좋아하는 그 트위스터 플랫 벌스 2에 보면은 박재범님이 한글로 벌스를 하는데 옛날에 박재범님이 처음에 일리네어랑 랩할 때 막 레벨 사우전드 이런 거 들어보면은 진짜 랩 되게 촌스럽게 하거든요. 막 네가 나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가 피자로 모여서 먹어 치워 막 이런 가사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미국 어떤 문화권에서 영어로 표현해 놨을 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냥 진짜 랩으로 리스펙트를 존나 얻어내잖아요. 박재범님은.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제이지랑 계약을 했어요. 제이지랑. 어찌됐든 이런 그래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재범 랩 잘 못한다 막 이런 프레임 씌울 때 존나 말도 안 된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랩 진짜 존나 잘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언젠가 랩 피처링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일주일 전에도 했어요. 제가 그만큼 그 박재범님 그 랩, 랩을 좋아해요. 박재범님 랩을. 제가 막 노래 부르는 걸 피처링 받고 싶다는 생각 저는 원래 싱어들이랑 작업하는 걸 별로 안 해서 제가 한 적 별로 없잖아요. 거의 아예 없을걸요? 저 싱어랑 작업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그리고 랩, 보컬, 춤 그거 다 힙합 영역 안에 있는 걸 하신단 말이에요. 힙합, 랩, R&B, 비보잉. 그러니까 지금 힙합에 가장 많은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박재범을 힙합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랩 앨범 월드와이드 막 이런 걸로 진짜 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앨범. 와, 이런 거 진짜 한국 약간 DJ 칼리드 씨시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막 약간 제가 그 릴런 말즈도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걸 한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한 게 약간 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다시 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된 거는 노래 불러서 잘 됐잖아요. Shut down the party.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여행이 나갈까? 이걸로 유행해졌어요.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래퍼들 위에 서서 나는 탑 오브 더 게임이라고 하면 존나 열받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좆빠지게 해서 도끼가 랩만 진짜 좆빠지게 해서 벌어서 자랑했던 그 돈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성과를. 덕화여서 난 랩과 돈의 간격을 좁힌 놈이라는 가사를 모독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걸 힙합이라고 난 이걸 랩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으로 돈 번 다음에 이거 랩머니인 척하면 짜치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요번에 좀 그냥 맞아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자기 힙합 아니란 인터뷰 했었던 CK를 막 제가 디스해요. 저는 솔직히 디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힙합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즐길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롤에서도 레벨 30 찍어야 랭겜 되는 것처럼 레벨 30은 찍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힙합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랭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디스전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MC들끼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CK님 막 K-팝 스타로 존나 유명해지시고 저 그거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 좋아하는 노래도 있는데 그 플립 1 들어가는 앨범 있잖아요. 이 플립 저 거기 1번 트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나 이제 힙합 앨범 다시 낼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힙합으로 돈 번 사람으로 굳어지는 거. 그러니까 랩으로 성공한 사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걸 구분을 좀 못하는 것 같길래 무슨 래퍼로서 체급 이런 얘기하는데 래퍼로서 체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다른 걸로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돈 번 다음에 나 랩으로 뭐 월에 700씩 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랩싱잉 문제 지금 그 창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연주법, 랩 연주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얘기할 거면 영석은요. 오늘은 너와 나의 랑데부. 여기에 어디 자기과시가 있고 어디에 스웩이 있어요. I'm the one. 거기에 어디 힙합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좋은 팝송이잖아요. 힙합이 충족이 안 됐는데 그걸로 돈 벌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힙합 한 게 되면 안 되죠. 랩을 했다고. 아 씨발 말 안 통하는데 안 할랍니다 그냥. 저는 가사로 다 얘기했고요. 얘기하지 그냥 뭐 이해 못 하시겠으면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그거 힙합이라고 믿고 하시면 됩니다. 님들도 가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해갖고 돈 존나 번 다음에 래퍼처럼 옷 입고 나서 나 랩머니라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돈 벌고 나서 나 힙합으로 벌었다고 하면 어차피 아, 돈 많으면 힙합이지 인정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방법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랩도 잘하잖아요가 왜 나와. 그걸로 번 돈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진짜 책을 아예 안 읽나? 아니 무슨 뭐 강연 같은 것도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문맥 파악을 너무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랩머니 멋인데 트랩머니 더 멋있어. 저 가사가 왜 사람들한테 펀치라인으로 오는 거냐면 보통 랩머니가 멋있는 거다라는 일단 첫 번째 그 어떤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랩머니 그러니까 약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멋있어라고 하는 순간에 아 얘는 힙합에 대한 힙합의 라이프스타일이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구나라는 맛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트랩 해가지고 버는 거 더 멋있어라고 하는 순간에 나 그냥 그 사람 시카고에서 왔으니까 나 시카고 친구 다 이렇게 살아. 이 무식하면서 나오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라인 듣고 오우 야마 있네 이 생각 드는 게 그런 멋이 있어서인데 예를 들면은 나 랩머니 멋있는데 여자애들을 한테 버는 돈이 더 멋있어. 나 그래서 비비크림 발라 이렇게 갔었어요. 나 그래서 눈썹 문신하고 그래서 코 성형하고 양악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뭘로 벌었는지가 중요하다는데 랩도 잘하지 않나요? 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님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대화를 할 거야. 그래놓고 말 안 통하면 지 말이 맞다고 지랄하네 이럴 거 아니야. 아예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쵸? 구스버스님 그냥 끝이에요. 님들이 본 게 다예요. 무슨 뭐 짝짝꿍 치고 그런 거 아예 없고 아 뭐 씨발 평소에 존경이 말씀인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말이 그냥 다예요. 그냥 그 말이 다고 거기서 더 할 말도 없고 앞으로 그 사람이랑 일을 할 일이 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격리해제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으니까 했던 거고 솔직히 제가 하는 음악 아시겠지만 제가 구스버스님이랑 작업할 일은 없잖아요. 범위가 아예 다른 사람인데 왜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냐면요. 오늘 입었던 옷이고 이거는 입고 누워 있었던 거고 이거는 떡쳐서 다시 썼어요. 오늘 입고 나갔던 모자고 됐죠. 네. 그리고 그분이 화내는 거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화낼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걷다 대고 왜 화를 내세요 씨발 이렇게 안 한 게 화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CK님 친구라고 그러면서 친구라서 이제 막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저 뭐 쿠기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지만 쿠기님이 친하니까 쿠기님이 씨발로만 하면서 저한테 욕했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같이 앨범 낸 거를 제가 라인 썼으니까 화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 존나 왜 난데없이 지랄이지라는 생각은 아예 안 든다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한테 호감 사는 방법으로 얘기했냐 안 했냐 이거는 다른 문제지만 그 사람 왜 쟤는 왜 나대냐 이렇게 하는 건 전 조금 그거는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뭐, 자기 앨범이 언급이 됐는데 화가 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분이 그냥 합작 앨범은 아닌 걸 제가 확인하고 가사를 썼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저 원래 그 첫 라인이 구스범스랑 앨범 낸다고 오피셜리 오지면은 미안한데 너는 오피셜리 에다 푸시다 이거를 제가 원래 첫 라인이 그거였는데 가사를 수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뭐 섭섭하냐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화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예상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스윙스랑 CK 디스곡 중에 뭐야? 스윙스랑 CK 디스곡 중에 누가 좋게 들었나? CK님 디스곡은 디스곡이라고 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디스 벌스인 거죠. 벌스에서 디스 라인이 몇 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둘 다 사실 뭐 좋게 들었냐라고 하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둘 다. 네, 별로였어요. 그니까 구리다고 했죠. 제가 듣기 너무 좋았는데 그냥 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듣기 안 좋았으니까 했죠. 존나 별로야 씨발이라고 한 거죠. 존나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존나 별로라고요 씨발. 아 형 고맙습니다. 할복회 라인 쾌감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람들이 귀가 좀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디스곡 나오면 거기에 어떤 펀치라인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신랄한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너는 브로 아니고 잘 쳐줘봐야 시스 저 몇 번을 들었으면 기억이 나겠어요. 그리고 뭐 너 이태원 오면 내 엉덩이에 키스 내가 너였으면 커리어 할복해 이게 디스 라인이면요 이게 만약에 잘 쓴 디스곡이잖아요 그러면은 쿤디판다의 바나나 스플릿은 사람 토막살인 내서 죽인 거예요. 그게 잘 쓴 디스곡이면. 그게 펀치면 쿤디판다는 바나나 스플릿으로 그냥 체인소로 사람 갈아 죽인 거라고. 쿤디판다의 그 바나나 스플릿이라는 디스곡은. 헤르미온느는 사람 믹서기에 갈아 죽였다고. 테이크 온 포 더 비치는 그냥 그냥 우리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펀치면. 그러니까 그런 펀치라인과 빡센 라인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존나 짱이고 나머지 존나 별로 이게 아니라 원래 디스전은 그 재미로 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제부터 너 나 만나면 엉덩이에 키스가 언제부터 펀치라인이었냐는 거죠. 그거 그냥 미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애들 그냥 욕할 때 야 씨발로만 나와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씨발 존나 짱이다 너무 빡세다 빡세게 박았네요. 저는 솔직히 기준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라인 한 라인 죽이려고 쓴 곡들에는 뭐 아쉽네요. 그러니까 뭐가 잘한 디스인지를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대고 그 존나 못한 디스예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잘한 디스가 뭔지 이 게임에서 보여줘야지 비교를 하겠구만 이니까 뛰어드는 거죠. 이게 좋아? 지랄하네 하면서 달려들어야죠. 왜냐?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걸 그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더 잘하는 거야 라고. 이게 디스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했어요. 이게 이유예요. 됐죠? 이제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어요. 제가 왜 갑자기 껴들었는지. 저는 그 둘의 디스가 전혀 시원하지 않고 재미도 1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재밌는 거 그러니까 남들 재미없을 수도 있죠. 제 방식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재밌는 거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왜냐? 내 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내 거 먹고 사니까.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신의 생리예요. 내가 내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건데 랩게임이란 말 왜 합니까 그러면?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아, 풍성한 거에 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잘 나왔던 디스곡들 있잖아요. 지금 APR 캠에 있는 지용 같은 경우에도 가오가이랑 키치요즈가 되게 정통한 방식으로 디스전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에 되게 색다른 시각을 주면서 되게 스윙랩 섞어가지고 되게 그루비한 비트에다가 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곡에다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해서 그 곡으로 여러분들이 지용을 알게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 좋다고 하는 디스곡들이 제가 보기엔 존나 재미없는 거죠. 고루하고. 어떻게 내 엉덩이에 키스 커리어 할복해가 펀치라인이 있냐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땐 좆도 아닌 라인인데 평타도 저는 그런 거 한 라인도 안 쓰려고. 제가 만약에 너 내 엉덩이에 키스라는 라인을 제 디스곡에 써야 한다? 전 존나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씨발, 이거 존나 구린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 같은 표현 방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구린 걸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내 방식이 더 좋으니까 내 방식에서 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여줘야죠. 제일 재밌게 봤던 디스전이요. 제일 재밌었던 건 아까 스윙스 데드피였던 것 같고요. 템포도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게 봤었던 거는 디플로우 덧말리기였던 것 같아요. 하면서 재밌었던 디스전은 상민이랑 했을 때도 재밌었고요. 전 디스전 다 재밌는 것 같은데. 웨이브를 포함하면요. 여러분 그 컨트롤 원곡이 나왔을 때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그 컨트롤 원곡이 나왔을 때 힙합앨리에다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켄드릭 라마가 이렇게 켄드릭 라마 얼굴 올려놓고 켄드릭 라마한테 반응해서 이제 리액트한 리스폰스를 한 곡들을 쫙 모았는데 진짜 이름 아는 거부터 모르는 것까지 쫙 올라왔어요. 칼럼 같은 걸로. 거기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 자막 다 달아주고. 그때 좋았었던 게 제 기억에는 조엘 오르티스 되게 좋았었고 컨트롤 비트에다가 막 되게 그때 이제 훅 갔던 사람이 좆됐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B.O.B가 그때 좀 병신같이 해가지고 욕을 존나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구렸어요. B.O.B가 약간 팝 래퍼에서 T.I. 가오받고 약간 이제 힙합 테크 좀 스트레인지 클라우드 같은 거 내고 좀 재간둥이 느낌으로 믹스테이프도 많이 내고 노장르라는 믹스테이프 시리즈를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붐베비란 단어를 제가 B.O.B 믹스테이프의 붐베비라는 트랙을 듣고 알았어요. 아, 이런 걸 붐베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앨범 내다가 이제 컨트롤 때 이후로 B.O.B 같은 사람들 아예 날아가 버렸고. 근데 커먼 스윗 진짜 좋은 곡인데 약간 디스 전을 한 그런 건 아닌 느낌. 그냥 약간 드레이크 존나 푸시 같은데 왜 빨아 하고 삼촌이 갑자기 조진 느낌이어가지고 저 그리고 그때 힙합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전 와 씨발 그냥 존나 멋있 개살벌하네. 이 아저씨 평소에 약간 목사님 같은 이미지라고 들었는데 약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개쩔죠 그 곡은. 그 비트가 아마 노아이디 거였을 텐데 좀 푸샤티 드레이크 같은 디스.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어떤 디스를 누군가하고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감정이 해결 안 되는 디스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상민이랑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민이에 대한 미담일 수도 있는데, 예준이나 걔네들하고 진짜 감정 아예 없이 그냥 처음에는 막 디스전 주고받을 땐 DM으로도 서로 막 쌍욕 존나 했어요. 야 씨발려나 왜 왔네 막 이러면서,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러면서. 상민이가 저한테 야 씨발로마 조용히 좀 해라, 병신 같은 새끼 하고 있으니까 막 이러고. 전 재밌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네 하이퍼팝이 힙합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거면서 왜 래퍼 놀이는 왜 해 씨발. 막 약간 니네가 래퍼 놀이 하려면,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래퍼들 욕하고 막 래퍼 놀이는 존나 하면서 지들이 욕먹는 거에 사과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거 듣고 좀 핀트 나왔거든요. 아까 래퍼 놀이는 하고 싶은데 래퍼들이 들어왔을 때 네가 이게 맞디싸고 들어가는 건 못하겠다는 거네? 그럼 선빵 쳐줄게,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거였죠. 왜냐면 제가 듣기에 걔네 음악이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디스곡을, 그러니까 두 번째 곡까지 내고 이 뻥안 치고 세 번째 곡 올리기, 포스팅하기 한 5초 전에 상민이가 저한테 장문으로 DM했어요. 형 오늘 형 저 디스전 진짜 재밌었고 느낀 것도 진짜 많고 배운 것도 진짜 많고 진짜 재밌었다, 고맙다, 기회 주셔서. 근데 제가 그때 세 번째 이제 그 걔네들한테 답가로 세 번째 곡, 그 Nowhere in K-pop이라고 있는데 그 제이지 비트에다 한 거, 그거 올리는 포스팅이 걔가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형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거 디스곡 아니고 그냥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한 거다. 그렇게 하고 걔네 이제 그 뭐지, 가오가이 키치요즈랑 비양이랑 파티하는 것 때 걔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던 거고, 그 근처에 있다고 예준이가 연락이 와서 형 담배 한 대 피실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나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랬던 거고요. 전 담배 안 핍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랑 했을 땐 깔끔했던 거고, 뭐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 없이. 성민이 깍듯한 애예요. 재밌는 애고. 그 뒤로도 이제 가끔 DM 하고 하는데, 가끔 뭐 좋은 거 되면 야 이거 좋다. 예준이하고는 디스전하고 제가 차 끌고 가서 만났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냥 내가 하이퍼팝인 줄 알고 듣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이퍼팝 아니야? 이랬는데 맞는 것도 거의 대부분 맞는데 뭐 하나는 하이퍼팝이 아니래. 그래서 그럼 너가 듣는 건 뭐야? 그러니까 허니객스나 뭐 막 뭐 소피나 이런 애들한테서 막 하는 건 알겠는데 뭔데? 막 이랬는데 그냥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하이퍼팝이라고 안 하고 이런 게 좀 하이퍼팝, 저 이런 거 좀 좋다. 그래서 걔랑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했어요. 음료수 마시면서. 그리고 집에 넣어주고 들어가고 뭐 재밌었다 하면서. 그냥 궁금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데 얘네는 그걸 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아니 뒷자리 디젤 타 있었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랬었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때 디젤이 타고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하늘은 비웃잖아.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네. 비가 오나요? 좀 습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브롤스타즈요? 저 잘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캐릭터 하나만 브롤스타 시스템에 관심이 없고 막 캐릭터 하나만 존나 하다가 최근에서 조금 이제 할 줄 아는 캐릭터 좀 늘리고 있어가지고 만점 좀 넘었나? 저는 별로 안 돼요, 점수. 근데 이제
애들이 그래서 족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팬 애들이 브롤스타즈 많이 물어봐서 25랭크 몇 개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 25랭크는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엔간한 애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쿤디 판다가 3만 6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걔는 되게 오래 했거든요. 와우요? 저 와우는 이번 시즌 오프했죠. 왜냐면 와우를 하면은 저 와우 하면 디스전 못해요. 왜냐면 그날 밤에 팀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전화가 와요. 아저씨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가겠습니다. 테이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앱을 다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저씨들하고 저는 그리고 왜냐면 와우는 제가 나름 최상위권 유저여서 그 아저씨 진짜 살벌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제 여자친구가 저 와우 하는 거 궁금해해서 제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 래퍼인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길드 아저씨들은 몇 명 알아요. 너무 옛날부터 진짜 막 5년 전부터 게임 같이 했으니 5년 뭐야 18년도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던 아저씨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새 시즌 시작할 때 아저씨들이 펜션을 잡아요. 오라 그래요. 펜션 잡고 회비 얼마씩이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는 아저씨 중에서 다들 이제 자기 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갖고 바비큐를 다 사와오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럼 제가 거의 존나 막내라서 고기 개국 가갖고 와우에서 정찬성님 뵌 적이 본 적 없는데요. 네 아마 와우 꽤 하시면은 저랑 공격대에서 한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와우도 지금 유저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번 시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막 그럼 이제 자기 계획을 얘기해야 돼. 그럼 전 이번 시즌에는 5인 던전 그 쐐기라고 하는데 5인 던전 쐐기를 좀 최상위권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레이드는 신화는 파밍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을 와우는 과금할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뭐 돈 필요하면 좀 가끔 사긴 하죠 시즌 초에. 근데 아니요 노가다 게임 아니에요. 와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임이고. BY 와우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와우 유료인데요. 와우를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라고 하는 걸 뛸 수 있어요. 레이드를 갈 때 아이템 나오는 거를 판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그 돈을 분배받는 건데 그거를 하면은 좀 자기가 좀 친다 하면 이제 점수가 와우는 이게 살벌해요. 내가 뭘 했는지 인터넷 페이지 갖고 제가 검색해보면 제가 방금 뭔 짓거리를 해서 죽었는지 제가 방금 뭔 짓거리를 해서 딜이 안 나왔는지가 다 나와요. 표로. 그걸 다 볼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봐요. 그래서 뜯어보고 방금 전멸 났어요. 맞으면 안 돼. 30명 중에서 맞으면 안 되는 새끼가 한 명 맞았어. 그래서 터졌어. 그러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로그 뜯어볼게요 하고 나서 그거 맞은 사람 그 스킬을 눌러요. 뭐 보스가 쓰는 100 몇 가지 중에 스킬 중에서 뭐 하나가 전멸기에 근데 그 전멸기 디버프 걸린 사람을 눌러요. 그러면은 쫙 떠요. 그럼 누구 분배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돈 못 받는 거야. 오늘 족뱅이 존나 까고. 근데 그 돈을 받으면은 그거 돈을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디스전이 아니라 와우는 약간 그런 좀 요즘 게임 아닌 게 와우는 패드립을 누가 쳐요. 그러면은 와우 인벤 사건 사고 게시판에 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로그를 다 따갖고 올려요, 사람들이. 오픈소스 게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디 바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게임 아예 못해요. 와우는 MMORPG라서 공격대에서 사사기에 올라가 계셔가지고 죄송하지만 강퇴하겠습니다. 강퇴. 그 사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 일주일에 한 번 레이드 하는 거가 중요한 건데. 그러고 막 쐐기라고 하는 건 안 그래도 취업 안 돼요. 5인을 조합을 다 맞춰서 가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말 그대로 취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게임을 최상위권으로 하려면 결국 메타에 있는 캐릭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하여튼 그 와우는 존나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는 있어요. 존나 재밌어요. 저는 솔직히 평생 태어났고 했던 게임 중에 와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표정 편하요. 죄송합니다. 재화 현금화 되는 편인데 사실 말 그대로 진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죠. 롤도 그래야 된다고요? 롤은 안 그래서 좋은 게임 아니에요? 신바 와우 핫팩 언제 했냐고? 언제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진지하게 언제부터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신와우 그러니까 군단 이후 와우를 언제부터 했냐라고 하면은 겨가 했고 겨가 시즌 1, 2 했고 겨가 시즌 1, 2 했고 어둠 땅 시즌 1, 3, 4 했고 아니야 1, 4 했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희 용군단 1시즌 했고 2시즌 하다가 오프 그러니까 했지 많이 안 하지 않았죠 와우를 근데 제가 레이드보다는 그러니까 판다리아 때면 그냥 지금 와우랑 아예 다르다고 보면 돼 존나 옛날이야 그리고 와우는 최상위권 컨텐츠를 안 해봤으면 그냥 와우를 한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겨가 4시즌 둠땅 1시즌 올신 둠땅 1시즌 올신이면 고생했네 데나트리우스가 어려웠는데 신화가 근데 나는 쐐기 유저라서 지난 시즌 암사 30등은 했어 그래도 막판에 팀 깨져가지고 한 달을 못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 25 최고 20위까지는 해봤다 첫 페이지는 들어갔다 한국에서 암흑사제 하면은 첫 페이지엔 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3200점 조금 못 찍고 접었으니까 많이 했죠 하여튼간 저는 와우는 빡세게 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제가 올신을 실바나 쓸 때 올신을 막패에서 못해가지고 존나 그때 뭐 때문에 못했더라? 아씨 그때 뭐 앨범 때문에 못했는데
1시즌 세기? 1시즌이 언제 1시즌 얘기하는 거지? 어둠 땅 1시즌 얘기하는 건가? 어둠 땅 때는 던전이 똑같아가지고 지금 던전 아예 계속 시즌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지금 뭐 용군단 안에서 모르겠지만 그 이제는 용군단 던전이라고 계속 남아있고 뭐 몇 개 추가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던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게임에서 함부로 만나면 신상 털리고 그러지 않나요? 와우는 아저씨들이 하는 게임이라서 안 그래요. 그리고 와우는 실제로 대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를 안 맺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맺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불륜 사건도 많아요. 한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터지는 것 같은데. 와우 같이 하던 여자랑 남편이랑 바람났습니다 막 이런 거 존나 올라와요. 패드립. 야, 이 뇌 빠진 새끼야.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냐? 했다고 바로 올라옴. 그럼 이제 이 사람 올라가는 거임. 이렇게 돼요. 네. 와우는 좀 빡셉니다, 여러분. 게임이. 그러니까 그래서 와우 같은 게 더 잘 되기가 어려운 게 저도 지금 보세요. 앨범 하나 하려 그러면은 와우 시즌 오프를 해야 돼요. 시즌 오프입니다. 저 앨범 이제 다 끝나야지 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그 뭐지? 그 아씨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한 판 한 판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롤 같은 게임들이 이제 뭐라 하냐? 모마라고 하냐? 그거를 모마. 그런 게임도 옛날에 AOS라고 했는데 그런 모마 형식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발전한 것도 와우 같은 거에서는 진짜 막 몇 달 걸려서 파밍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몇 분 만에 다 몇십 분 동안 그 성장의 재미를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빠르게. 그리고 PVP고 일단 게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흥하는 건데 이제는 롤 같은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근데 PVP 요소가 아예 없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경쟁 요소가 아예 없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아니 힙합 얘기를 뭐를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좋은 주제를 갖다 대면 제가 뭔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이 신바 질문이다. 예, 뭐 하십시오. 근데 이게 타자 속도가 팬심 때문에 마음이 기우는 거 어쩔 수 없죠. 뭐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이 잘못돼서 요즘 팬심도 그 래퍼가 쌓은 실력 아니냐라면서 래퍼 이름값 때문에 그저 그런 음악도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이상 그 음악 듣는데 솔직함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예전에 음악 평가를 하는데 솔직함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감상자들 입장의 일이라서 아우씨 감상자들 입장의 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100% 공감을 해드릴 순 없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팬심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실력 아니냐라고 하면서 음악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약간 빠순이 문화잖아요. 건강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팬 문화로서는 의미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팬 문화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말한 것처럼 아이돌 소비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거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그럼 그 사람 음악은 그거 부수적인 거고. 예를 들면 저는 오아시스 팬이지만 3집 이후 오아시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저는 뭐 웨스트사이드 건 팬이지만 웨스트사이드 건이 언제부터 별로이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히틀러 시리즈로 뇌절치고, 그러니까 히틀러 웨어스 에르메스 8 이후에 무슨 막 10 이딴 앨범 내는 거 존나 개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뒷목이 접혔다고요?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나 웨사건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좋을 거야, 이거는 존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나스 팬이지만 저는 솔직히 매직 1 빼고는 킹스 디지즈 시리즈랑 매직 시리즈 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창작자의 마음으로 온전히 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근데 옳고 그르냐를 얘기를 할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걸 음악 팬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좀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 거죠. 힙합 레이블이 많아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아지면 좋죠. 예, 지금은 많아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매직 3도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는 솔직히 제가 제이제 앨범이 나온다고 하면 저 존나 기대할 것 같은데, 나스 앨범이 나오면 나스가 그냥 랩을 잘한다 요거 말고 제가 다른 재미를 좀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꽂힌 게 다른 데 있어서 나중에 들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음악은 믿듯이지. 저 이거 존나 싫어하거든요. 믿듯 라이팅? 뭘 믿어, 씨발. 계속 증명을 시켜야지 음악이 더 발전하지. 근데 그렇다고 어떤 음악이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별로면은 씨발 이 새끼 이제 별절 쓰레기 미친년 하면서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고, 팬심으로 응원은 하되 별론 건 별로라고 얘기를 해줘야 좀 발전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좋은 의미로 포기하거든요. 좋은 의미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고, 누구는 뭐 앨범 존나 잘 만드니까, 누구는 항상 뭐 존나 짱이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앨범에 도움될 만한 피드백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 정체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주변 친구들끼리라도 피드백 서로 많이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나오면 사람들이 존나 좋네요. 근데 그러면 앨범 반응은 없거든. 존나 좋네요 하는 글 막 호들갑 존나 뜨고, 올해 앨범인 것 같네요. 씨발 존나 짱인 것 같네요. 한 3개 올라오고 안 올라와.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존나 좋다고는 하는데 내용은 얘기는 별로 없어. 계속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좋은 얘기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존나 잘하는 사람, 음악은 믿듯이지, 믿듯 가스라이팅 다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정체되면은 욕은 안 해.
욕은 안 하는데 이 사람 음반이 나와도 칭찬도 안 해. 왜냐?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피드백을 못 받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누구는 믿듯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뭘 믿고 들어, 씨발. 그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는 거지. 음악이 별로일 수도 있는 거지. 신앙이야?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항상 의심하세요. 리스너들이 매거진 만들고 자기 평론을 쓰는 건 좋은 리스너 문화라고 생각하냐고요? 아, 뭐, 그쵸. 그런 거 많으면 좋죠. 그게 뭐 나쁠 수가 있나요? 무조건 좋은 거지. 체인소의 원작 왜요? 재밌던데. 저 얼마 전에 다 봤거든요. 존나 재밌던데. 책도 사려고요. 솔직히 이거는 좀 그런데 뭐 괜히 긁어부스럼이긴 한데 책을 사서 보기 전에 요즘 이제 빌려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엔 빌려봤는데 만화방도 없어. 그리고 만화 카페 다 문 닫았어. 그래서 스캔본 보고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어떤 내 양심적 그런 거. 아니 씨발 뭐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만화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막 잡지를 해가지고 막 존나 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좋은 거는 사게 되거든요. 이북도 잘 없어요. 발매도 안 해줘요. 보고 싶은 것들을. 네, 근데 진짜 옛날 서점이 홍대 근처에는 이제 제 근처에는 없어요. 아니 저는 책을 사요. 그래서 좋으면. 체인소면은 근데 진짜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와, 천재적이다. 없는데 어떡해. 뭘 보고 사? 소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르겠네. 웹툰은 안 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디스전 썰 고고고 이지라는. 그럼 자, 지금부터 디스전 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물어보는 게 있어야지 하지. 썰 고고 이지라면은 바보야?
체인소맨에서 어떤 포인트요? 그냥 전개가 골 때리잖아요. 저 패밀리 버거 씨는 진짜 정신 잃는 줄 알았어요. 구스범스 형 오채분 씨 시작이지라고. 내가 네 개냐? 아휴. 명절 대바람부터 욕 들어먹지 말고 나가라. 수족관이요? 이분은 그 낙하 양마 나오면서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 굳이 따지자면 스윙스 팬 그런 게 어딨어요. 씨발 뭘 굳이 따져요. 누구 편이 어딨어요. 그냥 난 내 편이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라니까. 내가 가사 제일 잘 쓰고 내가 제일 랩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어서 한 거라고. 근데 거기서 누구 편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디스전은 누가 잘못했냐를 존나 찾더라고요. 좀 더 싫은 건 다 티났다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랩을 못하는 거보다 랩을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랩을 좀 뭐 폼이 별로일 수 있잖아요. 폼이 별로일 수 있죠. 근데 힙합 아닌 걸로 돈 번 다음에 갑자기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다시 힙합 그럼 난 돈 많이 번 사람이니까 너네 다 내 아래 이거 존나 씨발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아이돌 하던 애들이 나 이제부터 래퍼 하려면 하면 우리가 걔네 다 절해야 돼? 블랙핑크 리사가 나 이제 아이돌로 돈 다 벌었으니까 나 이제부터 한국 힙합씬 점령할 거야 하면 우리 다 갖고 절해야 돼. 돈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음악으로 다른 산업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다른 산업에서 돈 번 사람이잖아요. 이 존만한 시장 안에서 얼만큼 이뤄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왜 아닌 애들이 씨발 자꾸 힙합으로 성공 안 해놓고 나서 힙합으로 성공한 척을 하냐는 거야. 돈 벌고 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날 리스펙해라 이러냐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오지다라고 하는데 오지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오지라는 말 존나 막 쓰는 것 같아. 뭐가 오지야 씨발. 그러니까 너 말고 너한테 그렇게 승질 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질 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승질 뭐 낼 건덕지도 아니고 냄새 너무 좋다고 줄 냄새 나요. 여자친구가 제주도 갔다 오면서 사다 줬는데 좀 비슷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 예를 들면 어 군대에서 병장은 군 생활을 지금 1년 7개월 했습니다. 근데 방금 훈련소 수료하고 훈련소 수료하고 이제 온 하사가 와가지고 야 씨발 내가 니네보다 위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하면 애들 존나 비웃거든요.
건 있지. 그 사람 돈 많으니까 화려해 보이고 더 자기 음악에 투자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자기가 존나 뭐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지. 산전수전 다 겪은 것처럼. 딱 맞는 예시는 아닐지 몰라도 그 심정이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독학으로 점수 올리기를 하기로 했어. 다 같이. 근데 어떤 새끼가 쪽집게 과외를 붙여가지고 성적이 올랐는데 아 내가 씨발 너네 다 이겼어 라고 하면은 반칙이잖아. 우리는 힙합으로 벌자라고 얘기했고 우리 힙합에서 멋있게 버는 거야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쪽집게 과외를 받은 애가 그래 너 그럼 거기 성적 많이 오르면 좋지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 이랬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법 터득해 나가자 이게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한테 도움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집게 과외 존나 하던 애가 막 씨발 사교육 존나 받고 와가지고 갑자기 야 니네 다 내 족밥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 니 공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씨발 왜 와가지고 우리랑 같은 시장에서 한 것도 같은 환경에서 한 것도 아니면서 왜 지랄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갑자기 네가 대가리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가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사교육 받고. 빅나티요? 빅나티도 뭐 이 업계가 다 안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들은 게 있더라도 저는 얘기하지 않겠죠. 제가 뭐 들은 게 없겠어요. 업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말들이잖아.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없는 회사가 없어요. 다 있어요. 흉흉한 소문은.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할 만큼 경솔하지 않은 거고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죠. 근데 빅나티가 그래놓고 나서 자기가 힙합인 척하고 막 까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걔는 자기 래퍼 아니라고 얘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빅나티는 노래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꼴배기 싫은 것도 이해되는 거죠. 아 왜 쟤는 왜 껴들어가지고 말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약간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럴 수 있죠. 뭐 업계가 겹치는 건 있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 건 있는데 저였으면 안 할 말이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 반감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 듭니다. 애용하는 향수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CKB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엔 CK 켈빈 클라인입니다. 그 CK가 아니고요. CK 블랙이라는 퍼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B로 바뀌었더라고. 옛날에 블랙이었는데 지금은 B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저는 써요. 연애하냐고요? 하죠. 모두가 인정하는 명반 내고 단명하는 삶이요? 단명을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모두가 인정하는 음반이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모두가 인정하는 음반보다도 아니 근데 결국 솔직해지면 모두가 인정하는 걸 바라긴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를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뭐 단명을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악가라면 저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음악을 목표로 둔 사람이라면 솔직히 꿈꿀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코컬 지렸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제가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에 냈으니까 한 8,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녹음, 믹스, 마스터, 커버,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저는 무조건 그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디스곡을 제가 막 10시, 막 20시간씩 쓰고 막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며칠씩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모든 디스곡 다 그날 번개곡으로 쓰는 것 같아요. 어, 샘플 클리어 문제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뭐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고르는 것도 있죠. 일부러. 그래서 졸라 유명한 곡들은 당연히 클리어해야 되는 거고 뭐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클리어할 수는 없잖아요. 연락이 아예 안 닿는데. 그러면 안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힙합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 매들립 같은 미국 프로듀서들도 샘플링 위주로 하는 프로듀서들은 다들 소송을 깔고 삽니다. 그게 힙합이에요. 다 족배 까면서 하는 거야 그냥. 족 까고 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힙합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려야 될 수도 있겠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이 작고 샘플링에 대한 그리고 요즘 막 어떤 스포티파이 같은 것도 많이 아니 스포티파이란다. 스플라이스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마치 크리스 베나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웨스트사이드 건 앨범에서 스프링 블라이언텔의 Why Chris Why 여러분 저 이제 끄고 가볼게요. 피곤해요. 안녕.